이건 나누면은 4단. 4단원은 식물과 에너지. 식물과 에너지. 식물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동물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것이 4단원. 4단원은 식물이고 5단원은 동물이에요. 그러면은 식물과 동물에서 요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에너지를 잠깐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걸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주로 단위를 줄을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를 만들려면 최소한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이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이 영양분을 태울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있어야지만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러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고, 그렇죠?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산소를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는 거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입이 없어. 사람은 입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면 되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식물들은 이 영양분을 어떻게 하냐면 섭취할 수 없으니까 아예 지가 스스로 어떻게 해버리자? 만들어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식물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식물도 그래. 그럼 에너지를 만들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영양분 없으니까 만들어내버리고, 산소도 어떻게 입이 없으니까 숨 쉴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린다? 산소도 만들어내버린다. 그러면 이 식물과 산소를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광합성을 한다고 얘기한다. 광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4단원에서 식물과 에너지에서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다? 식물이 뭐를 얻는 거다?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광합성의 뜻을 한번 봅시다. 광합성, 합성한다. 무엇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빛광자다 이렇게 보내드는 빛광자,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한다 이 뜻인데, 다시 말하면 빛을 이용하여 에너지에 필요한 물을 만든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포도당과 산소. 요 포도당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유기물이라고도 하고,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영양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럼 요거 만들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그렇죠? 광합성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필요해. 이산화탄소랑 또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 물. 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로 해가지고 얘가 뭘 만들어낸다?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요때 들어가는 게 뭘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요게 광합성의 과정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로 쓰냐면은 CO2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몇 개가 필요하냐면 6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은 H2라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도 6개가 필요하고, 이게 비대에너지를 이용하면은 포도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탄소 6개하고 수소 12개, 산소 6개, 이걸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산소를 만들어요. 6개의 O2를 만들어요. 이게 광합성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뭐냐면 첫 번째, 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하고 필요한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광합성의 장소와 시기를 한번 볼게요. 그럼 광합성은 언제 일어날까? 첫 번째,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식물의 잎.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데, 식물의 잎에서도 어디서 일어나냐면 엽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엽록체. 이게 광합성을 하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날까? 얘는 낮에 일어나요. 낮에. 왜 낮에 일어날까? 그렇지. 낮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광합성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물론 밤에도 어떻게 인공적인 빛을 주면은 광합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빛만 있으면 된다. 그다음 두 번째, 필요 물질하고 생성 물질. 필요한 물질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그러면 생성 물질은 누가 만들어진다?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산소가 만들어진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것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낼 건데, 요게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등장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 그림이 시험 문제 100%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뒤에 있네. 그 그림 보세요.
별표 두 개를 하는데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누구냐면은 이산화탄소랑 뭐가 필요하나? 물을 필요로 해가지고 뭘 만든다? 포도당이나 산소를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다. 어디서 일어난다?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잎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연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기공이 있어요. 기공.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요 기공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요. 됐나요? 그다음 물은 여기 식물의 줄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물관이라는 곳이에요. 물관. 당연히 여기 밑에는 뭐가 있겠니? 뿌리가 있겠죠, 그렇죠? 뿌리가 있을 거고. 물관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곳이 그 태양이 있을 거고, 태양이 있고. 쌤이 태양 때 요거 뭐라 그랬니? 플레임까지 오는 거. 여기는 홍련, 이렇게 해가지고 불리는 대로 이렇게 되고 솟아올라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이렇게 이제 홍련이 돼. 그래서 센태양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빛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때 빛 에너지를 받는 것이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라는 곳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여기 산소가 만들어진 거는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기공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은 물에 상당히 잘 녹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뭐로 저장이 되냐면 녹말로 저장해요. 녹말로 이렇게 한다. 저장한다. 녹말로 저장해. 포도당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 육각형 모양을 생긴 거. 이렇게 생긴 포도당이. 그래서 멀리서 보면 포도 알갱이처럼 톡톡톡톡 박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포도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녹말은 뭐냐면은 녹말은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요걸 녹말이라고 그래요. 왜 녹말로 저장하냐면은 포도당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러면 기껏 만들어 놨는데 물에 의해서 또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녹말로 저장을 한다. 녹말로 저장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에너지를 쓰기 위해 가지고는 다시 여러 기관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때는 뭘로 바꿔가지고 설탕으로 바꿔가지고 설탕이 포도당 2개가 합쳐진 거. 두 개가 합쳐진 게 포도당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요 이동하는 곳이 뭐냐면 체관이에요. 체관. 이 체관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뭐 꽃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곳에 다 보내줘요. 왜? 걔네들도 다 뭐 에너지가 성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요 과정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엔잼의 포도당으로 만들지만 저장은 어디다 한다? 녹말로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이동시킬 때는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시킨다라는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진짜 녹말로 저장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녹말로 저장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면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어떤 걸 떨어뜨리냐면은 아이오딘 화학칼륨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녹말이 있게 되면 이 아이오딘과 칼륨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뭐로 바뀌냐?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청량색으로 바뀌어요. 청량색. 그래서 식물 잎에다가 진짜 아이오딘이나 칼륨 똑 떨어뜨렸더니 청량색으로 바뀌어. 그럼 청량색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뭐가 있다는 뜻이야? 녹말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포도당 만들어서 진짜 녹말로 저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은 이산화탄소가 필요로 해. 그 다음에 저장은 녹말로 저장을 해.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 영양분은 포도당으로 만들었다가 뭘로? 포도당을 생성했다가 뭘로 저장한다? 녹말로 저장하고 녹말로 저장했다가 뭐로 이동시킨다? 설탕의 형태로 어떻게 한다? 보냈습니다. 설탕으로 이동한다. 요거 묻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녹말로 저장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를 해가지고 산소가 방출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요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뭘 하냐면은 실험을 한다. 요 실험도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등장합니다. 중요하다. 요 실험은 교재 189페이지에 나와요. 자, 189페이지에 옆에 보면 실험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 똑같은 세 개의 시험관에다가 A 시험관, B 시험관, C 시험관에다가 똑같이 뭐를 집어넣냐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물 됐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태양 에너지, 태양을 이렇게 두고 태양을 준다든지 혹은 빛 에너지를 준다든지 빛을 내겠죠. 그러면 물 있고 빛 있고, 그럼 뭐 있어야 되니? 광합성 하려면 물 있고 빛 에너지 있으면 뭐 있어야 되니? 이산화탄소 있어야 돼. 그 이산화탄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CO2를 어떻게 공급해줘야 된다. CO2를 공급해주기 위해 가지고 불어 아니면 입김을 불어야 된다. 입김을 불어야 된다. 우리 입김 내뱉으면 여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이 입김을 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개 다 입김을 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냐면은 물 속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뭘 집어넣으면 검정말을 집어넣어요. 검정말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뭘 하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노란색을 띠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야 되냐면 BTB 용액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BTB 용액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시약인데, 지시약이 뭐냐면은 여기 색상을 통해 가지고 물체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알아보기 위한 약품을 지시약이라고 해요. 이때 지시약은 BTB 용액이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혹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리트머스 종이, 이런 게 다 지시약이에요. 이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는 뭘 띨까? 무슨 색을 띨까? 산성. 너 그거 교과서 122페이지, 아니 189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산성일 때는 노란색을 띨. 얘가 중성일 때는 어디냐? 초록색을 해요. 그리고 얘가 염기성이면 푸른색을 해요. 푸른색, 파란색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띄는데, 산성일 때 노란색이라는 것은 누가 많기 때문에 노란색이야?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염기성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어떠서? 적어서. 요렇게 이제 알아두고,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실험을 세 가지를 했고, 여기다가는 뭘 씌워주냐면은 알루미늄 박을 씌워줘요. 우리 호일 있죠, 호일? 알루미늄 호일, 그걸 은박지를 여기다 싹 까요. 그러면은 시간 경과. 그럼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A 같은 경우에 A 시험관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변화 없겠죠, 그렇죠? 왜 변화가 없을까? 변화 없다. 왜? 여기 A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B 시험관. B 시험관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노란색이, 시험관 노란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은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노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 되니?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렇죠? 줄어들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왜 줄어들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왜 줄어들었을까? 뭐 했기 때문에? 검정말이 뭐 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강합성을 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검정말이 강합성을 하게 되면은 강합성을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필요해가지고 강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다? 푸른색을 띠더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C시험관. C시험관은 변화가 있다 없다? 얘도 변화가 없다. 왜 C시험관에 쓰인 검정말 집어넣는데 왜 얘는 변화가 없나요? 하면은 얘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뭘 못해서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광합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색깔 변화가 얘는 A는 그대로 노란색이고 얘만 푸른색이고 얘도 노란색이다. 그럼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강합성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어떤 걸 실험을 했냐면 또다시 실험한 거는 어떤 걸 실험했냐면 이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기다가 삼각 플라스크를 두고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예요.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어. 나를 딱 막았어. 그리고 여기 가지 달린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 이렇게 연결해놨어.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연히 뭐를 채웠다? 물을 채워놓고 여기다가 당연히 뭘? 검정말을 집어넣었어. 검정말을 집어넣었다. 또다시 여기다가 태양을 주고 이대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또 집어넣으면 시험 문제에 입김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탄산칼슘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 탄산칼슘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해서 얘 집어넣은 거 이산화탄소 있고 물 있고 빛에너지 있으면 검정말이 뭘 하겠니? 광합성을 하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하니까 이거 뽀뽀뽀뽀뽀 거품이 기포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기포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다가 향토를 댔어요. 향 아니? 제이서진들이 꽂아주는 거. 얘를 딱 뒀더니 불꽃이 어떻게 확 타오르더라. 그러면 불꽃이 다 타오르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 탄다라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잘 탄다? 그렇지, 산소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근데 이렇게 진짜 했더니 향토를 가까이 한 번에 확 밝아진다. 그럼 이때 나오는 기체가 뭐다? 나오는 기체가 산소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험을 지금 해가지고 광합성이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 다음에
비대너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것도 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검정만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면 누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라는 것을 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그 다음에 녹말로 저장한다라는 것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떨어뜨려 가지고 청량색으로 바뀌는지 실험을 했고. 그래서 이 광합성 할 때는 실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거기에 189페이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뭘로 전환된다? 녹말로 저장이 된다. 녹말로 저장된다. 그럼 녹말로 저장되는지 아이오딘이나 칼륨 떨어뜨리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청남색으로 바뀌는데 이 청남색으로 바뀌는데 원래 잎이 초록색이잖아. 이 엽록소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얘가 엽록소 때문에 무슨 색을 띠냐면 초록색을 떠요. 그럼 초록색을 띠는 데다가 떨어뜨려지니 녹말이 청남색이면 초록색하고 청남색하고 잘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떨어뜨릴 때 실험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중탕을 해가지고 요 엽록소를 다 제거를 해버려요. 잎을 여기 물속에다 넣고 이렇게 중탕으로 물을 끓여가지고 색소를 싹 빼내. 초록색을 없앤다. 초록색을 없앤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푸른색으로 확 바뀌는 거, 청남색으로 바뀌는 거 눈에 확 띄게 한다. 그게 189페이지 물 중탕하는 거. 물 중탕할 때 이걸 찍어야 돼. 에탄올을 찍어야 돼. 이 에탄올을 떨어뜨려 가지고 엽록색을 제거한다. 중탕하는 것은 뭘 제거하기 위해서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실험하는 것이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되게 간단해. 광합성이란 말은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고, 이때 광합성을 하려면은 여기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빛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때 산소가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뭘로 저장한다? 녹말로 먼저 저장한다. 녹말로 저장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떨어뜨려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요 실험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190페이지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190페이지 거기 내용 되게 중요해요. 그 그림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잠시 선생님 지울 거니까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두 번째, 광합성의
자, 우리가 앞에서 광합성을 하려면 필요한 게 누구라고? 광합성의 필요 물질. 광합성 하려면 뭐뭐 필요해? 비에너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 물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는 건데, 첫 번째 뭐가 되냐면은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빛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광합성은 증가한다. 빛의 양이 많으면 광합성 양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된다.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 일정해진다. 왜 일정해질까? 왜 일정해질까? 책에는 안 나온다. 왜 일정해지는지. 왜 일정해질까? 빛을 받아들이는 이 영록소에 한계가 있다. 영록소가 빛을 받아들이는데 얘는 한 1000까지밖에 못 받아들여. 근데 빛의 양을 2000, 3000 줘봐야 얘가 1000까지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나머지 빛의 양 아무리 줘도 영록소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빛의 세기면 이게 광합성 양이라면 광합성 양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처음에는 쭉 증가하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될까? 일정해진다. 이런 거. 이해됩니까? 일정해진다.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도 또 어떻게 실험을 한다. 실험을 한다.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비커에다가 마찬가지 검정말 집어넣고 마개로 막은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 황산칼슘 집어넣고 이제 빛에너지를 주는데 어떨 때는 전구가 여기 가까이 있는 거 같고 어떨 때는 전구가 여기 멀리 있을 때 같고 어떤 전구가 아주 멀리 있을 때 빛의 양을 줬을 때 A, B, C가 되면 A일 때는 기포가 많이 발생해요. B일 때는 조금 발생하고 C일 때는 조금 더 조금 발생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산소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점점 빛의 세기가 강해지니까 가까이 올수록 됐나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더 가까이 와도 산소의 양이 증가하지 않더라. 일정해지더라. 이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CO2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마찬가지 이산화탄소도 CO2의 농도가 많을수록 광합성 양은
증가한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농도가 많을수록 광합성 양은 증가하다가 마찬가지 얘도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해집니다.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 그럼 어느 순간 왜 일정해질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의 기공이 이산화탄소를 아까 잎에서 기공 받아들이는 그 기공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기공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해진다. 마찬가지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게 CO2의 농도, 이게 광합성량, 그러면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쭉 증가했다가 일정해진다.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럼 뭐예요? 그럼 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이 아닙니다. 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온도예요. 온도가 영향을 미쳐요. 온도. 이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물질 대사하면서 효소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효소. 효소. 이 효소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이 효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다. 그래서 이 효소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효소. 이 효소가 광합성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인데 식물에도 이 효소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몇 도였냐면 36.5도씨에서 가장 어떻게 되냐?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 효소라는 애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36.5도일 때 효소가 제일 활발하게 작용을 해, 활동을 해. 그럼 우리 사람도 안에 뭐가 있겠니? 효소가 들어가 있겠죠? 효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화도 빨리 일어나게끔 하고 다 한다. 근데 그 소화가 빨리 일어나게끔 하는 효소를 소화효소라고 부른다. 그럼 그 효소가 있어가지고 빨리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빨리 효소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몇 도라고? 36.5도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 체온이 36.5도인 거예요. 왜 사람 체온이 36.5도인 거 훈이 옛날부터 안 궁금했니? 선생님 되게 궁금했었어. 왜 해필 사람 체온이 36.5도일까? 그냥 간단하게 35도면 35도, 40도면 40도 이렇게 하지. 36.5도는 뭐야? 왜 36.5도일까? 사람 체온이 궁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 몸속에 있는 요 효소라는 애가 36.5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안에 들리는 효소 온도에 맞춰가지고 36.5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어떨 때 36.5도씨에서 가장 활발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6.5도일 때는 가장 활발하고 5도일 때는 가장 활발하고 40도씨 이상 되면은 40도 이상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급격히 감소한다.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급격히 감소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온도고 강압성이 아니면 몇 도일 때? 이렇게 36.5도일 때 가장 활발하다 뚝 떨어진대. 요때 온도가 몇 도? 36.5도. 이건 급격히 떨어진다. 40도씨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40도씨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40도씨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파괴된다. 40도만 되면은 누가?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효소가 파괴되면 광합성이 안 일어나요. 우리 사람 안에도 누가 있다고 했니? 효소가 있어. 그럼 우리 체온이 40도 올라가고 그러면 효소가 다 어떻게 된다? 파괴되어 버린다. 그럼 내 몸에 효소가 없게 되면은 소화 효소가 다 파괴되어 버리면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면은 뭘 못 만든다?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래서 사람 체온이 40도가 올라가도 죽어버려요. 선생님 체온이 40도만 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든지 선생님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다리 빨리 치료하지 않고 뭐부터 재니? 간호사가 와가지고 열부터 재니다. 체온부터 재. 체온 재가지고 40도가 아니다 정상 온도다 싶으면 그때 다리 고쳐져요. 만약에 체온이 40도 이상 되면 다리부터 안 고칩니다. 체온부터 떨어뜨린 다음에 다리를 고쳐요. 그만큼 체온이 중요해요. 야, 36.5도인데 40도까지 올라가면 몇 도니? 3.5도 정도 되죠, 그죠? 이 3.5도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사람 죽어버렸다. 그래서 온도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강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래프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191페이지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191페이지 밑에 학습 내용 체크 풀어주세요. 다 풀었나요? 1번 봅시다. 식물의 강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세 가지. 누구? 온도, 빛의 이산화탄소. 그렇죠.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가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2번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강압성 양도 증가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된다? 일정해진다. 3번 온도가 증가할수록 강압성 양도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때 어느 정도의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몇 도? 40. 40도. 40도 되면 급격히 감소한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1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강합성과 증상작용 요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192페이지 증상작용 들어갑니다. 증상작용과 방합성 첫 번째 증상작용 증상작용이 뭐냐 하면은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어디서 흡수하니? 너 물을 어디서 흡수하니 식물이? 뿌리에서. 그렇지. 물을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뿌리에서 흡수하면은 물을 뿌리에서 흡수했다. 그럼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어디까지 보내야 되겠니? 잎까지 보내야 된다. 왜냐면은 잎에서 광합성을 하니까. 그래서 흡수해가지고 어디까지? 잎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증상작용이라고 해요. 잎까지 전달하는 것을 증상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잎까지 전달을 하려면 원동력을 증상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증상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잎에서는 이 물을 뭐로 바꾸냐면은 수증기로 바꿔가지고 요거는 뭐니? 기체죠, 그렇죠? 기체. 물은 액체를 기체로 바꿔가지고 수증기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기공을 통해서 선생님 시컨 수분에 물 뽑았는데 물을 다시 빠져나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광합성할 때 물 필요한데, 그쵸? 그 물을 겨우 뿌리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잎까지 올려가지고 잎에서 광합성을 쓰는데 잎에서 자꾸 기공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이 증상작용의 역할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럼 증상작용은 왜 할까? 필요 없는 물을 필요한데 물을 쓸데없이 자꾸 빼내버리면 왜 할까? 이 증상작용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랄까? 물의 상승 원동력이 된다.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증상작용의 첫 번째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물 체내에 뭐랄까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너무 많으면 식물이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식물에도 물 너무 많이 줘도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 수분량을 어떻게 한다? 조절한다. 세 번째, 이 수분량을 조절하면서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온도를 조절한다.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증상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작용을 하는 이유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193페이지 7번 증상작용의 의의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런 증상작용은 어디서 일어날까? 세 번째, 증상작용의 증상작용은 어디서 일어날까 하면 증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기공에서 일어난다. 기공에서 일어난다. 기공은 어디에 있냐 하면 잎의 뒷면에 있어요. 잎의 앞면에 있는 게 아니라 잎의 뒷면에 있는데 기공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 기공 그림을 그릴 거예요. 기공 그림을 그리면은 크게 그리세요. 이거 완전 꽃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림이 이상해. 이렇게 생겼어. 완전 꽃 모양처럼.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부분, 요 부분을 뭐라 한다? 기공이라고.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그래서 기공.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이렇게 요 노란색, 요 노란색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변세포.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하얀 거, 이 하얀 거를 뭐라 그런다? 표피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표피세포. 크게 하는 역할은 없지만 표피세포.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기공은 뭐 하는 거냐? 공기, 기체의 출입 통로입니다. 그럼 여기 기공을 통해 가지고 누가 빠져나가냐? 이때 공기라고 하는 것은 기체는 누가 빠져나가냐면 출입 들락날락거린다. 이산화탄소는 들어오고, 그렇죠? 산소는 빠져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마지막 수증기가 여기서
빠져나간다. 됐나요? 그리고 이 기공은 기체의 출입 통로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간다. 아니, 이산화탄소 빠져나간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온다. 산소가 빠져나간다. 그 다음 수증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 기공은 기체 주입 통로면서 공변세포요. 사이에 존재한다. 공변세포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낮에는 닫히고 어떻게? 밤에 열린다. 주로 낮에는 기공이 닫혀 있고 밤에는 어떻게 한다? 빠져나간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밤에 열리니까 밤에 기공이 열리면은 이때 밤에 증산작용이 활발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공을 통해 가지고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게 증상작용인데 그 증상작용은 기공이 열리는 밤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공변세포입니다. 공변세포 말 그대로예요. 기공에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변세포는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 안에 빨갛게 선생님 여기 적은 거 빨간 거 요거 이게 뭐냐면 염록체. 그러면 공변세포에 누가 있다? 염록체가 있다. 염록체가 있으면은 염록체가 있다는 뜻은 염록체가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광합성이 한다. 광합성 작용을 한다. 이 광합성 때문에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얘가 부풀어가지고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면 안쪽 벽이 두껍다 이렇게 돼. 안쪽 벽이 두껍다. 여기가 훨씬 더 두껍다. 훨씬 더 두껍다. 그림 이해되죠? 여기가 훨씬 더 두껍다. 안쪽 요 바깥쪽 벽보다 안쪽 벽이 훨씬 더 두껍다. 바깥쪽보다 안쪽 벽이 훨씬 더 두껍다. 됐나요? 두꺼워가지고 요렇게 돼, 요렇게 생긴, 요렇게 선생님 손이 공변세포예요. 공변세포 요 사이가 여기가 기공이에요. 요 기체가 들어가려고 그린 거. 그럼 여기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변세포 이렇게 안쪽이 훨씬 더 두꺼워져 이렇게 닫혀버려요. 그래서 광합성은 언제 한다고? 낮에 한대. 그래서 광합성 낮에 하니까 낮에는 어떻게 기공이? 기공 낮에는 기공이 어떻게 된다? 닫혀버려. 낮에는 닫혀버려.
공변세포 때문에. 됐니? 그래서 안쪽 벽이 더 뜨겁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어떻게 낮에 공변세포가 닫히는 거예요. 됐나요? 표피세포는 연목체가 있다 없다? 연목체가 없다. 연목체가 없으니까 뭘 못한다? 광합성을 못한다. 광합성 못한다. 이렇게 됐나요? 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크게 그린다면서 자꾸 조그맣게 그리네. 소리. 낮에는 이렇게 닫혀요. 밤 되면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광합성 때문에 해가 닫히고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공격이 열려요. 그래서 낮에는 기공이 닫힌다. 밤에는 기공이 어떻게 열린다. 그럼 밤에가 산소가 더 많이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산에 갔을 때 낮에 갈 때보다 밤에 가는 게 훨씬 더 공기가 빨다 이렇게 됐나요? 어렵지 않죠? 아까 사진 찍었었나? 사진 찍었었나? 사진 찍어주실래요? 이제는 교재에 몇 페이지 할 거냐면 193페이지 할 거예요. 193페이지 증상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증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뭘로 바꿔서 수증기로 바꿔가지고 빠져나가는 건데 우리가 물은 뭐니? 액체죠, 그렇죠? 수증기는 뭐라 그랬니? 기체. 그럼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배웠니?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그렇죠? 그걸 기화라. 기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된다. 기화가 일어나는 것은 수증기가 빨리 바뀌어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증상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주로 뭐하고 있냐? 증발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지금 1학년 때 증발 배웠다 그렇죠? 증발이랑 확산이랑 배웠잖아. 그렇죠? 증발과 비슷하다. 그럼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찾아보면 첫 번째 뭐 어떨 때 증발이 잘 일어난다? 어떨 때 증발이 잘 일어나? 온도가 그렇지. 온도가 되게 높을 때. 그 다음 건조. 응? 건조. 자, 첫 번째는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건조할 때. 건조할 때. 다시 말하면 습도가 어떨 때? 습도가 낮을 때. 세 번째. 우리 증발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 증발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울 때 빨래 잘 마르는 조건이랑 똑같다 그랬다 그렇죠? 그럼 빨래 잘 마르려면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의 온도가 빨래가 더 잘 마른다. 온도가 높을 때. 그다음에 건조할 때 집에 꿉꿉하고 습기 많으면 빨래 잘 안 마른다. 그렇죠? 비 온 날에 빨래 잘 안 마르잖아. 그렇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 빨래 잘 마르는 조건. 빛의 세기가 강한 빛의 세기가 강한 그래서 밤보다는 어떻게? 낮에 태양빛이 많을 때 훨씬 더 빨래가 잘 마른다. 됐나요? 마지막 조건 네 번째 빨래 잘 마르려면 뭐 했다? 바람이 바람이 불 때 더 잘 마른다. 증산작용이 더 잘 일어난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가지고 하냐면 또 특히 요거 가지고 진짜 습도가 낮으면은 증산작용이 더 잘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뭘 했다? 또 실험을 했다. 실험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실험하냐? 똑같은 비커에 넣고 A, B, C 이렇게 두고 책에는 없어요. 물을 이렇게 담아둔다. 똑같은 양의 물이에요. 물을 담아둔다.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둔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두고 여기에다가 주로 뭘 이렇게 올려두냐면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식용유를 뿌려요. 식용유를 왜 뿌릴까? 식용유를 왜 뿌릴까? 화학연이는 물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증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증발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식용유를 이렇게 딱 막아버려. 그 물보다 식용유가 가볍기 때문에 식용유가 위에 떠가지고 물을 증발하는 걸 막아둔다. 이렇게 막아두고 첫 번째 A 시험관에는 식물을 이렇게 두는데 잎이 하나도 없는 거 다 따버리고 잎이 없는 거 가지만 달린 거 이거 땄어. 그 다음에
B에는 잎이 많이 달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잎이 많이 달려요. 이해되죠? C에는 똑같이 잎의 양이 많아. 잎의 양이 많아. 근데 잎의 양이 많은데 여기 C에는 뭘 했냐면 봉지를 이렇게 씌웠어. 비닐봉지. 비닐을 씌워.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가만히 일정 시간 동안 두게 되면은 A 시험관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왜요? 왜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잎이 없기 때문이야. 잎이 없기 때문에. 잎에 있는 잎의 뒷면에 누굴 통해 가지고 기공을 통해 가지고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잎이 다 빼버리니까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 그래서 물높이가 거의 변화가 없어. 됐나요? B 시험관에는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났다. 많이 일어나가지고 물의 양이 많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물이 요만큼 내려왔어. 요만큼 줄어들었어. 근데 C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어. 조금. 왜 조금 줄어들었을까? 증산작용이 조금 일어났다는 거죠. 증산작용이 조금 일어났다는 것은 뭐라고? 물의 양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럼 왜 물의 양이 조금 줄어들었을까? 그럼 여기 물이 쭉 하면 여기 비닐에 물이 맺히겠죠, 그렇죠? 수증기가 맺히니까 여기에 수증기가 맺히니까 뭐가 되겠니? 습도가 어떻게 되겠니? 습도가 높아지게 된다. 습도가 높아지니까 뭐가 잘 안 일어난다? 증산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 증상작용이 잘 안 일어나니까 물의 증발이 조금 일어났다. 그래서 물의 양이 최고로 많은 것은 B가 되고 C보다는 B가 훨씬 더 크고 A보다 훨씬 크고 이렇게 된다. 됐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93페이지 1, 2, 3, 4, 5번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